금감원장님, 우리 인사 말씀 업무 보고 보면, 금감원이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재임하시는 동안 이거 하나만은 좀 확실하게 정착시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게 포용금융인데요. 이게 금융이라고 하는 게 돈이라는 게 이게 야비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사람의 인정을 붙이겠다는 건데, 이건 정말 따뜻하고 대단한 겁니다. 이게 포용금융하면 대상이 주로 신용도가 낮고 상환 능력이 적고 소득이 적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정상적인 소위 금융기관의 이용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서민들, 힘없고 약자들, 이들에게도 금융의 혜택을 주고 금융이라는 게 좀 따뜻한 것이다.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이렇게 따뜻한 거다. 어차피 돈도 우리가 따뜻해지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거를 해주겠다는 의미인데, 근데 이게 우선 아주 안타까운 게 따뜻은 고사하고 이게 피눈물을 더 피눈물 나게 하는 게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우선 대부업입니다. 이 대부업. 법정이자가 27.9%잖아요. 대부업에. 대통령령으로는 20% 했고요. 지금 현재 평균적인 이자율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대부업에. 등록된 대부업들의 일반 서민을 대상한 평균 이자율. 20%가 조금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를 조금 넘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신규, 기존의 잔액들까지를 포함해서 예, 신규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 대통령이 정한 후에는 20% 조금 못 미치고 전체 네, 합하면 20% 좀 넘게 나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령, 법령을 위반하는 거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을 놓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미등록 대부업에 대해서는 이거는 거의 뭐 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뭐 50% 가까워요. 40, 금융감독원이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른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우린 뭘 하느냐? 이미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 이자가 지급된 그런 실제 행위에 대해서만 신고가 있을 경우에 경찰, 지자체, 금감원 이렇게 세 기관이 단속을 해요. 때가 있습니다. 설, 추석 이렇게 민생 안정 어쩌고 한 때 가서 단속을 하는데, 제가 하나는 금감원이 좀 주도적으로 이 피눈물을 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공조를 하겠다 하지 마시고, 이건 진짜 그 주 책임이 어디 있느냐? 주 책임이 저는 지자체나 경찰에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주 책임은 금융감독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과 지자체의 협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공조체제를 좀 책임있게 좀 이렇게 금감원이 좀 나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간 뭐 저희도 역할을 훨씬 더 강화를 해야 된다는 지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요. 역할을 좀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뭐 의원님도 워낙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금감원이 그 관리하는 것은 등록 대부업체 중에서 규모가 좀 큰 대부업체 또는 광역지자체 여러 군데에서 하는 그런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근데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거기까지 관리 감독하기에는 정말 역량이 모자라기도 하고 또 인력적 측면에서도 제약이 좀 있다는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뜻은 이해합니다. 금감원이나 경찰이나 우리가 지자체를 다 불러서 이야기해 보면 그 영역을 가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 분장 상황은 이해되는데, 고객, 서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구분이 틀이 없거든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당했다. 불법으로 이것만 남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하는 주도적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금융감독원이 주체가 돼서 이걸 뭐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서도 좋고 일종의 공조체제를 만들어서 진도 관리를 좀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 것만 요만큼씩 각자 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전시행정밖에 안 돼요. 결국엔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법령 정비가 중요한데, 이 이자가 지급된 그 상황 말고 계약된 상황에서 고소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불법 대부업이든 일반 대부업이든 계약을 했어요. 법령을 위반하는 계약 사항을 했으면 그 순간부터 범법이 작용될 수 있도록 해줘야 이자를 받아서 안 주니까 이러지 말고 그거를 소위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갈 수 있도록 계약이라는 게 실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제의 정비가 좀 필요하다. 제가 왜 또 이 법제의 정비를 이야기하냐면 이 유사수신 요새 그 가상자산 활용해가지고 그 V글로벌 들어보셨잖아요. 이것도 피해액이 이게 4조 7만 명의 4조면 아마 뭐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사해 보면 다 서민이고 다 힘드신 분일 거예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이거라도 해서 좀 600만 원 코인 사면 현금으로 사면 1,800만 원 준다니까. 그리고 믿을만 하다 그러니까 이거 혹해서 가서 이 당하신 분들이 7만 명의 4조 규모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 불법 이 부분에 대해서 20대 국회 때 금감원에서 이걸 반드시 법제화해서 단속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제화해서 단속하고 재발하지 않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당시 윤석현 위원장이 말씀을 하셨더라고. 이게 한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무위에서 지적을 안 할 리가 없어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이 일이 일어날 때마다 했더라니까요. 일어날 때마다 답변이 똑같아요. 근데 그래서 금감원장님 이번에는 이것도 좀 법제화해서 확실하게 이거 근거가 없어요. 지금 금감원 이걸 단속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홍보나 좀 하지 아무런 무슨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는 이런 날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때 금감원장이 하셨을 때 됐으면 우리 글로벌 사실은 위원회 방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 또 일어났으니까 진을 개발하지 않고 따뜻하게 하지는 못해도 더 이상 우리 서민들이 더 큰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